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엘체와 에스파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2의 엘체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4로 대패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기에는 여러모로 무리였던 상황이라 승점 1점을 노리고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한 것이 최선이었는데 전반 8분 만에 아센시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꼬여버렸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국 박스 안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65% 이상의 슈팅을 박스 안에서 허용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허용한 4골도 모두 박스 안에서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에스파뇰의 전진을 위험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수비로 어느 정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롱볼로 직접적인 박스 타격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수비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자는 콜라도, 은완코, 밀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17위의 에스파뇰입니다. 강등권과는 1점 차이라 잠재적인 경쟁자인 엘체를 반드시 잡고 순위를 올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 경기 소시에다드와 2대3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등 5경기 연속으로 골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었는데요. 4-4-2 전형을 바탕으로 아주 거친 플레이를 지향하는 팀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거친 플레이와 태클 위주로 수비를 하는데 태클의 성공률이 아주 높아 볼의 방출을 막아내는 플랜이 잘 풀리는 경우에는 강팀들을 잡아내는 등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파울로 인해 내주는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는 약점은 감안해야 하는 상태인데 엘체가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도 3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죠. 결정자는 페드로사, 바레, 카브레라, 호셀루, 몬테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플랜인 롱볼을 고집하더라도 엘체의 박스한 수비가 불안함을 감안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려우며 최근에는 다르데르를 극대화한 공격으로 득점력에서 에스파뇰이 상당히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의 거친 플레이로 인한 세트피스 문제는 고려해야겠지만 엘체가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드러내는 유형도 아닙니다. 에스파뇰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레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1부 3위의 아탈란타입니다. 난적 라치오를 2대0으로 잡아내고 챔스권 진출 순위를 사수했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공백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스칼비니, 데루니 경고 누적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핵심 윙백인 하테보르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전체를 날려버릴 위기가 왔죠. 아탈란타의 공격의 핵심은 양 윙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테보르의 시즌 아웃은 상당히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 득점을 기록했던 자파코스타를 계속 왼쪽으로 배치하고 메흘레를 오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단 공백을 메울 자원 자체는 있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결정자는 하테부르, 파샬리치, 데룬, 스칼비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3위의 레체입니다. 로마와 1대1로 비기면서 강팀들을 상대로 꽤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력이 좋지 못한 페이스였다곤 하나 밀란을 상대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는 등 올 시즌 의적과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체가 강팀에게 강한 이유는 생각보다는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인데 지난 경기에서도 디발라에게 PK를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 실점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거친 플레이도 서슴지 않으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양상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탈란타도 압박과 거친 플레이가 부족한 팀은 아니고 측면으로 우회하면서 압박을 무력화시킬 경우 무실점 자체는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6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2승 3무 3패로 꽤 좋았지만 무실점 경기는 없었습니다. 결정자는 데르마쿠, 폰그라치치, 멜레, 곤잘레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탈란타가 수비적인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노리기보다는 전공법으로 공격력을 살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레체가 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 높은 라인을 노린 롱볼이 효과를 본 바 있어 아탈란타도 실점 가능성은 꽤 높습니다. 두 팀의 객관적인 공격력상 맞불로 나온다면 아탈란타가 유리할 것 같기는 한 매치입니다. 아탈란타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엠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리노와 볼로냐 등 해볼만한 팀에게 모두 패했고 무승이 길어지며 어느덧 리그 13위까지 추락했습니다. 게다가 주중에는 포르투갈로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위해 다녀오기도 했죠. 때문에 쉽지 않은 여건에서 홈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브라가에 대승했기에 분위기는 좋습니다. 엠폴리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다소 주춤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전 강등 경쟁을 할 거란 예상을 보기 좋게 깨버리며 중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했습니다. 발단지와 피콜리, 카푸토 등이 최전방에서 왕성한 움직임을 가져갔고 마린의 중원 존재감도 꾸준했습니다. 새로 합류한 비냐토는 크랙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단 이 경기에는 주전 윙백인 파리시가 징계로 출전할 수 없죠.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봅니다.
최근 리그에서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일정상으로도 힘들지만 이 경기는 기대할 만합니다. 주중에 오래 뛴 선수들이 벤치에 머물 수도 있지만 사포나라와 아르투르, 브레칼로와 카스트로빌리 등 그들은 주전급의 로테이션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마린이 버티는 엠폴리 상대로 카스트로빌리와 보나벤투라가 중원에서 흐름을 잡을 것이고 요비치와 쿠아메가 기회를 놓치지 않을 피오렌티나가 승리하고 최근 부진을 털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레르니타나와 라치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르니는 레체 원정 승리 이후 연패를 당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벤투스전을 그렇다 쳐도 베로나 원정에서 패한 것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상대가 주중에 유럽 대항전 일정이 있었기에 홈에서 체력적으로 우위인 상태에서 경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콜리발리와 카비글리아 등 중앙 자원들을 앞세워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운영이 예상됐는데요. 최전방에는 피아텍과 디아, 발렌시아 등이 나설 수 있습니다. 라치오는 직전 홈경기에서 아탈란타에 패하며 6위로 추락했습니다. 밀란 연고 두 팀의 부진과 유벤투스의 승점 삭감 등으로 인해 진지하게 3위권 이내 진입을 노린 이번 시즌인데 최근 부진이 아쉽습니다. 주중에는 클루지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렀는데 홈경기였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임모빌레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자카그니 등 핵심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라치오 승리 봅니다. 3일간 2경기를 치르는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적기에 굳이 로테이션을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홈팀은 디아와 피아텍 등 문전 마무리 능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있지만 수비 라인이 불안한데 임모빌레와 자카그니, 페드로가 이끌 라치오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